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명제가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를 배운 적이 있어요. 자, P이면 Q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게 앞에 있는 것도 조건이고 뒤에 있는 것도 조건인데 앞에 있는 거는 가정이고 뒤에 있는 건 결론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이 명제의 역과 대우는요, 조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그런 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뭐이면, 그러니까 P이면, 얘가 P이면 Q이다 라는 거였는데, 자, 여기에서 가정이랑 결론을 바꿉니다. 바꾸는 거. 거꾸로 바꿔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꾸면 Q이면 P이다 이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바로 원래 본명제가 P면 Q이다 일 때 Q면 P이다로 바꾸면 얘를 역인명제라고 해요. 역인명제. 이걸 역이라고 해요. 역은 여러분들 역주행 이런 것처럼 거꾸로라는 뜻이죠. 거꾸로. 자, 그리고 대우라고 있습니다. 대우는요, 방금처럼 P랑 Q를 바꾼데 대신에 앞에다가 부정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명제와 역인명제, 대우명제에서 했는데 역인명제랑 대우인명제 요거는 나중에 언제 쓰냐면요, 역인명제는 그냥 역인명제가 뭐다 정도만 나오는데 대우인명제는요 나중에 오늘 아마 할 거예요. 오늘 할 건데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법, 그걸 대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우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증명을 배웠죠. 증명의 뜻이 뭔지. 증명이란 걸 할 건데 이제 증명부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만약에 증명을 봤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강의도 여러 번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증명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학 명제들은 다 증명이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명을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시작하도록 하세요.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자, 역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바꾸라 그랬죠? 그럼 역은 뭡니까? 역은 루트 x가 2초가이면 x가 4초가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대우는 뭐예요? 대우인 명제는 방금 역인 거를 각각 또 부정하라 그랬죠? 부정이니까 루트 x가 2 이하이면 x가 4 이하이다 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얘의 역인 명제는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대우인 명제는 이거를 부정을 합니다. 정사각형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다 이면이니까 아니면이에요. 아니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인명제와 대우인명제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증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이걸 대우법이라고 하는데, 대우법은 일단 진리집합에 대한 관계를 좀 알아야지만 대우법을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P이면 Q이다가,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 명제가 원래 본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관계는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와 라지 Q라 했을 때 참이면 어떻다? 두 개가 이렇게 포함관계에 있다라고 했던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P가 Q 안에 쏙 들어가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뭐냐? 이 빗금친 부분은 Q를 뺀 나머지니까 뭐예요? Q의 여집합이 돼요. Q의 여집합. 이 부분이 Q의 여집합입니다. Q의 여집합. 자, 이번에 빗금친 부분은요, 뭐가 됩니까? 검은색으로 지금 빗금을 치면은 이 부분은 P를 뺀 나머지를 칠했어요. 말대로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칠한 것과 검은색으로 칠한 것을 찬찬히 봐보면은 검은색으로 칠한 것 P의 여집합이 파란색으로 칠한 Q의 여집합을 딱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뭐가 되느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밑에 이제 그래프를 지우고 봅시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아까 명제가 P이면 Q이라면 대우인 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not Q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뭐라 그랬어요? not Q의 진리집합은 네, Q의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냐면요, P의 여집합이라고 했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성립한다 그랬죠.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했더니 이러면 무조건 뭐다?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의 관계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돼 있어. 마침 이게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쏙 들어간다. 위에 명제가 참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1번이에요. 위에 명제가 참이면 자연스럽게 2번의 경우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2번의 경우가 만족했어요. 자, 2번의 경우가 만족했으면은 앞에 있는 지금 대우 명제에서는 not Q가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됐네. 그럼 뭐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네. 그래서 세 번째로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그러면 대우인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거예요. 즉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래 명제가 참이 아닙니다. 참이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 그으면 되죠.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되니까 뭐가 돼요? 얘도 여기가 부분집합 아니다가 되고, 그럼 얘도 아니다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증명이라는 거는 원래 쭉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쭉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8쪽의 예제 2번이나 문제 7번 할 때 그냥 쭉쭉쭉쭉쭉 명제가 뭐였냐, 예제 2번이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더하기 n은 짝수이다 일 때, 그럼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그냥 나눠서 그냥 쭉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200쪽의 예제 1번을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에요. 자,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이려면은 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n제곱이 짝수니까 n이 n제곱이 짝수니까 n이 짝수일 때 n
n이 짝수일 때 또는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눠봐야지 라고 봤는데 n이 짝수면은 n제곱이 짝수인데 라고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럼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n이 짝수로 가정하고 얘가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게 n제곱이 짝수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얘를 결론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처음에 시도하려던 이 방법이 전혀 다른 방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명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적으로 n제곱이 짝수인 경우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우 명제를 씁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그 말은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란 얘기예요. 그럼 대우 명제를 먼저 구해볼게요. 대우 명제는 앞뒤를 바꾸니까 자유수 n에 대하여 n이 홀수이면 n제곱 도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거 맞춰서 n제곱도 홀수이다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증명하면은 n이 홀수네. 홀수이면은 얘는 2k 플러스 1꼴의 형태가 돼요. 2k 플러스 1 말고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k가 자연수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k에다가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4를 넣던 뭘 넣든 간에 얘는 k가 1일 때는 n이 1이 되고요. k가 1이면 n이 1이 되고 k가 2이면 n이 2가 되고 n이 3이 되죠. k가 3이면 n이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k가 자연수일 때 모든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자, n을 2k-1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n제곱이란 건 2k-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전개를 보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는 2로 묶을 수 있어요. 2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2k가 돼요. 그게 플러스예요. 말이 뭐냐? 앞쪽에 있는 게 2 곱하기 뭐? 자, k가 자연수니까 이 부분도 어떠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어떤 숫자. 자연수가 나오겠죠. 자, 나오게 되면은 거기다 뭐 어떤 숫자든지 2배를 했기 때문에 요 전체는 뭐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홀수건 짝수건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죠. 거기다 짝수에다 1을 더했네. 그럼 뭐가 돼요? 짝수에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홀수이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요 말이 n을 2k 플러스 1꼴로 나타내는 게 홀수였으면 얘도 2 곱하기 어떤 것 더하기 1꼴. 그래서 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딱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뭐다? 원래 명제도 본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과서에서는 n을 2k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2k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뒤에 k는 0 또는 자연수라고 길게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 2, 3번을 푸시고 잠깐 영상 멈추고 2, 3번을 푸시고 그 다음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문제 2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이다. 역시 대우를 이용하니까 어떻게 한다?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라고 하면 되고 n이 짝수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 n을 2k꼴로 나타냅니다. 단 k는 뭐다? k는 자연수. 아이고, 자연수라고 하면은 n제곱은 2k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4K제곱이죠. 이거 2로 묶을 수 있습니다. 2K제곱. 따라서 어떤 숫자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뭐다? 얘가 짝수이다. 따라서 n제곱이 짝수이다. 그럼 마무리 지어줘야겠죠?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따라서 본 명제도 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사실 문제 3번은 중간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뭐가 있느냐? 자, 문제 3번 해봅시다. 얘도 대우명제를 하려는데 이거에 대우명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앞뒤 바꾸는 건 잘합니다. A가 0 그리고 B가 0이면 A, B가 0이다까지 나는데 여길 가운데 원래 이고라고 돼 있죠. 이고는 원래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그리고라는 것도 부정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전 시간에 집합이라는 거에서 자, A 교집합 B라는 거가 있었어요. A 교집합 B는 A에 있고 동시에 B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A에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집합은 그리고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집합은요,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할 때 얘를 이렇게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됐죠.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기다 여집합을 취해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우리가 진리집합할 때 자, 진리집합 P에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진리집합 P가 되고요.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한마디로 부정을 하면은 그 여집합을 생각했거든요. 자, 그것처럼 그리고를 여러분들 부정을 하면요, 또는이 돼요.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잖아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이고가 그리고라고 했어요. 이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일단 봐봅시다. 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A, B가 0이다라고 대우 명제를 딱 구했어요. 그래서 이 대우는 자,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0인 경우. 자, A가 0인 경우면 A가 0이니까 A 곱하기 B는 0 곱하기 B가 되니까 0이 되죠? 그럼 성립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B가 0인 경우 또는이니까 두 개 다 따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 A, B는 A 곱하기 0이 되니까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성립한다. 그래서 A가 0이든 B가 0이든 상관없이 항상 뭐다? A, B는 0이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뭐다? 원래는 명제도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3번은 여러분들 뭐한다?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 헷갈리기 쉬운 문제니까 별표를 쳤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귀류법을 가볼게요. 자, 귀류법 얘는요 여러분들 별표를 치는데 왜 별표를 치느냐 중요하긴 해요. 자,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증명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증명이 이제 2학년 때까지 하나만 더 배웁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그럼 고등학교 때는 가장 많이 증명하는 수학적 귀납법을 제일 많이 증명하지만 대부분의 수학 명제들 여러분들이 수학 명제들을 증명할 때는
보통 귀류법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귀류법. 귀류법은 뭐냐면 그리고 별표 친 이유는 중요하긴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려워서 어려움이라고 써주세요. 자, 귀류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P면 Q에다가 조건인데 집합으로 써놨네요. P면 Q에다가 만약에 얘가 참인 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얘가 P였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흐름도가 내가 P면 Q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P일 때 가정을 세웠더니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Q가 아니라 not Q. 부정한 거, not Q. 자, 얘가 참인지를 보는 거야. 얘가 참이면은 원래 있는 게 거짓이 되겠죠? 근데 얘를 결론을 부정해서 P였더니 Q가 아니었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모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생기니까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아니네. 그럼 얘가 아니라 뭐다? 그럼 P면 Q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진리집합을 생각해보면 not Q의 진리집합이 이 바깥쪽인데, 자, 여기에 지금 빗금치 부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튼 귀류법은 흐름이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쭉 진행해봤더니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부정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명제가 바로 참인 명제다.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도입니다. 직접 예제 2번을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올 텐데, 자, 예제 2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배속을 조금 낮추어서 지금 배속을 빠르게 듣는 친구들도 있고 정속 배속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배속을 조금 낮춰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제 2번은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뭐냐? 어떤 숫자가 루트 2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리수이다 라는 앞에는 루트 2이다가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리수이다가 결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정 결론이 여러분 잘 안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x가 루트 2면 x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x가 루트 2이면 x는 유리수이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자, 유리수이면 유리수의 특징이 뭡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x, 한마디로 루트 2를 n분의 n이라는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서로소인 자연수. 자, 서로소인 자연수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기하분수로 나타내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루트 2가 n분의 1이니까 양변에 m을 곱합니다. 자연수니까 곱해도 돼요. 그러면 루트 2m은 n이 되죠. 양변을 루트 2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제곱하면 2m 제곱은 n 제곱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n 제곱이 지금 m 제곱에다 2를 곱했어. 이게 뭐냐? n 제곱이 2 곱하기 m 제곱이니까 뭐다? n 제곱이 짝수이다가 된다. 짝수. n 제곱이 짝수.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200페이지 예제 1번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이 명제를 이용합니다. 지금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였죠? 아, 이건 증명했으니까 요거를 이미 대우법으로 증명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따옵니다. 그러면 n제곱이 짝수네? 그럼 따라서 뭐가 됩니까? 아하, n이 짝수이다 라고 됩니다. 짝수이다. 자, n이 짝수이니까 우리 n을 뭘로 두냐? n을 아까 우리 했던 작업대로 2k라고 놓을게요. k는 자연수. 자, 위에 있는 거 한 번에 여러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네. 자, 자연수라고 됐으니까 이제 지금 아까 위에 여기 요식 있죠. 요 n제곱에다가 2k를 대입할 거야. 2k를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자, 2m제곱은 n제곱이 되고 얘가 뭐다? 2k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는 4k제곱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2m제곱이랑 4k제곱이 같으니까 2로 나누면 m제곱이 2k제곱이다라는 게 돼요. 자, 이것도 봐봅시다. 이것도 뭐냐? m제곱이 2 곱하기 k제곱이니까 뭐다? 아하, m제곱이 짝수다라는 거예요. 짝수. 그러면 아까 예제 1번을 바탕으로 또 뭐가 됩니까? m이 짝수이다. 그런데 보세요. 자, n도 짝수이고 m도 지금 짝수예요. 짝수라면 동시에 무조건 짝수이면은 2를 약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n도 2를 약수로 갖고 있고요. 2를 약수로 갖고 있고 n도 2를 약수로 갖고 있습니다. m과 n이 둘 다 2를 약수로 갖고 있네. 그러면 뭐야?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서로소인 자연수가 안 되죠. 서로소면은 두 개의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는데 뭐예요? 2도 지금 공약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가정한 거에 대한 앞뒤가 안 맞은 모순이 생긴 거예요. 모순. 옆쪽에다가 쓰면은 그러면 m과 n이 2를 공약수로 가짐으로 서로소라는 사실에 가정이라고 해야죠. 가정.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가정에 모순이 됐습니다. 따라서 모순이 됐으니까 결론을 부정한 x가 무리수이다가 틀린 게 돼요. 즉 x는 그러니까 루트 2죠. x는 무리수가 아니다.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가 틀렸단 말이에요. 아니다. 말장난을 자꾸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냥 계속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럼 x는 무리수가 아니다가 아니다니까 뭐요? x는 무리수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거 있죠. x는 무리수가 아니다가 아니다. 요거는 안 쓰고 생략하셔도 돼요. 왜냐면 서로서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x는 무리수이다 라는 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줄 추가했던 거 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문제 4번은요 방금 예제 2번 증명하듯이 증명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예제 2번을 그냥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얘는 증명 자체가 한 서너 줄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골머리를 썩힐 것 같거든요. 자, 방금 말한 게 힌트예요. 예제 2를 이용해라. 그리고 한 3줄, 4줄밖에 안 나온다. 자,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4번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문제 4번을 풀어봅시다. 자, 이제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 2단데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럼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2를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n분의 n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아마 결론이 안 나왔을 거예요. 자, 뭘 이용하느냐? 아까 예제 2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유리수니까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를 그냥 어떠한 유리수 뭐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유리수 Q X 그래 Q라고 합시다. 유리수 Q 아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A라고 할게요. A라고 합시다. 라고 하자. A는 유리수예요. A는 유리수. 그러면 자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더합니다. 한마디로 1을 뺀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요 뭐가 되냐?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A 마이너스 1.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그냥 1 플러스 루트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루트 2예요. 즉 A 마이너스 1이 루트 2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어떠한 앞에 있는 거 얘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죠. A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은 유리수예요. 유리수에다 유리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무조건 유리수가 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유리수예요. 유리수.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제 2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랑 같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유리수면서 동시에 무리수가 되는 거야. 뭐예요? 모순이 생긴 거예요. 모순.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생겼으니까 원래 있는 명제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것이 바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귀류법 문제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수학 이야기 귀류법으로 증명하면 소수의 무한성 이것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좋은 명제거든요. 지금 201페이지에 있는 이 귀류법은 많이 익숙해질 때까지 몇 번씩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끝!